다음은 박균택 의원님. 예. 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앞서 반대측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수긍할 수 없는 주장을 하셔서 몇 가지 기초 사실을 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원장님, 네. 일부 의원님들 그 질문할 때 답하신 걸 보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그래서 오그람이 드러났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 취지가? 뭐 억울하다기보다는 저들이 하긴 처리한 업무들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식됐다 이런 계기로 생각한다 이런 말씀. 그게 순수하다, 이노센트의 의미는 아니죠. 증거 부족을 뜨드는 거죠. 증거 부족이라니요. 증거 취지가 보면 예. 국가공무원법 위반 인정된다고 결정문에 나와 있죠. 그 여러 가지 소추 사유 중에 예, 그거 인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한두 가지는 뭐 그리고 한두 가지가 아니죠.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네. 인정된 부분이 국회 증감법 위반도 있었도 인정된다고 헌재가 얘기를 했죠. 그 현장 검증 다만 오셨을 때 그런 자료 죄들이 제출 안 인정되는데 했던 분들, 예.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을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자랑스럽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분명히 제가 짚어주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두 번째, 백재명 감사위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2월 초에 미리 인사를 해놨죠. 외상 인사를. 네 그렇습니다. 자, 1월 18일 부임했습니까? 아마 그때 한 달 반 전에 미리 인사를 해놨습니다. 네 이런 인사 사례는 참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그때 상황이 자, 그러면 1월 18일 날 백재명 감사위원이 임명되는 날 재청권자가 우리 원장님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때 직무 정지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 전에 제청을 했고 제가 그 전 말고 받았습니다. 임명하는 날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사권자인 대통령 직무 정지 중이었죠. 그 인사가 유효합니까? 저희들은 유효하다고 지금 최상목 봅니다. 그러면 권한대행이 12월 달에 금년 12월 달에 임명을 후임 감사원장 지금 임명해 놓으면 10달 후에 대통령이 바뀌어도 그 인사 유효하겠네요. 지금 권한이 있었으니까 인사 일자를 기준으로 따라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원장님은 모릅니까? 법률을 집행하는 분이 그걸 모르고서 그렇게 엉뚱한 주장을 하시면 안 되겠죠. 아니, 그게 좀 이성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명 절차가 위법하다고 공수처장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공수처장님, 백재명 감사위원 임명은 무효입니다. 그건 나중에 따질 거예요. 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건 본인 생각이고 예. 법적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나중에 한번 따져보시죠. 공수처장님, 네. 일부 의원들 그 질문과 관련해서 내가 몇 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대통령입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아닌 거죠? 네. 직무유기 범죄 현행범 성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수사 이론상 묻는 겁니다. 지금 하라는 것이 아니고 현행범 가능한 거 아닙니까? 모든 범죄는 뭐 그런 부분 제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주체로서 좀 말씀드리기가 좀 부적절합니다. 일반 이론을 묻는 것입니다. 네. 지금 법률을 위반을 하고 헌재 결정까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직무유기 아닙니까? 뭐 그에 관한 그리고 현행범 체포 불가능합니까? 네. 그 현행범 체포를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이론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버젓이 범죄가 되는 줄 알면서도 저런 행태를 뻔뻔하게 저지르고 있는 권한대행에 대해서 법적인 위반을 하고 있고 그게 처벌 사유가 되니까 경각심을 가지라는 의미로 얘기를 가지고 마치 이론상으로도 불가능하고 억지 얘기를 한 것처럼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평가를 잘못했다고 처장님도 얘기를 해 주셔야겠죠. 네, 위원님의 여러 가지 말씀 저희들 경청하고 알겠습니다. 또 수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장님, 공수처에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직무유기죄 지금 고발장 접수돼 있죠? 네, 수사 중입니다. 그리고 수사권도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네. 수사 언제 하실 겁니까? 뭐 그런 부분 지금 수사 진행 정도에 대해서는 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또 말씀드리기가, 경청만 하고 또 두 달, 어렵고 세 달 그냥 넘기실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 진행하고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을 거부를 하고 있는 범죄자입니다. 바로 소환해서 조사를 하십시오. 위원님 말씀 현행범 유념하겠습니다. 체포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당장 소환해서 너 범죄자 맞다. 준법 하라.
라고 분명히 선언해 주는 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경청이 아니라 행동을 하십시오. 저 범죄자들이 지금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후한무치한 행동을 벌이고 있는데 저런 버젓한 폐륜적 행위, 불법적 행위 이것을 내버려두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저희들 그 하고 있는 사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성실히 그 업무 수행하겠습니다. 행동으로 이행해 주십시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법무차관님. 네. 어제 그 김성훈 경호처장에 대해서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했죠, 검찰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전에 경찰에서 신청한 영장에 대해서 3번을 반려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3번 반려한 주된 이유가 결국에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거나 또 도주우려 인정하기 힘들다 이런 내용이었죠. 네, 그뿐만 아니고 예. 범죄 사실 그래서 근데 그 김성훈 경호차장은 그동안 뭐라고 이제 주장을 해왔냐 하면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데 그 체포영장 집행하려고 하는 것도 불법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막을 수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3월 6일 날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서 6대3으로 영장 청구 적정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네네. 그에 따라서 경찰에서 다시 영장 청구한 거고 검찰도 등 떠밀려서 결국 영장 청구한 거 아니에요. 결정을 존중해서 그런데 청구했습니다. 3월 6일 날 서울고검에서 이런 결정을 뭐 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가 3월 7일 날 됐단 말이에요. 구속 취소의 주된 사유가 공수처에 과연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 이게 의문스럽다 하는 이유로 구속 취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김성훈 경호차장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상당한 근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3월 6일 날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3월 7일 날 법원의 결정을 반영해서 다시 사정 변경이 있으니까 다시 심의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때 심의를 했다 하더라도 3월 7일 날 영장 구속 취소가 됐으니까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다시 반려를 했었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은 수사팀이 일단은 그 심의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청구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아니 검사가 네네. 검사의 존재 이유가 경찰의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 철저히 감독하라고 하는 게 검사의 제일 첫 번째 임무예요. 그거를 법적 근거도 불명확한 영장심의위원회에서 6대3 결정 난 거 가지고 또 사정 변경이 있었는데 그거에 밀려가지고 그렇게 영장 청구했다는 게 전 이해가 안 되고 법원에서 결정이 있겠지만 영장 기각되면 재청구하시면 안 됩니다. 검찰에 네, 수사팀이 잘 판단할 감독하시기 사항입니다. 바랍니다. 네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몸조심하라 이런 말을 했어요. 차관님, 네. 조직폭력배의 그 판례 중에 유명한 판례가 있습니다. 밤길 조심하라 판례 압니까? 네네. 아무런 위해를 가하지도 않고 조직폭력배가 상인한테 가가지고 돈을 뜯는데 밤길 조심해라 한마디 해가지고 폭처법 위반으로 처벌됐어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네네. 왜 그러냐? 밤길 조심하라. 나 좋은 뜻으로 말했다. 이렇게 했지만 평소의 그 조폭의 행태, 조폭의 전과 이런 걸 봤을 때 밤길 조심해라 한마디로도 협박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판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고난 대행한테 몸조심하라 이런 말 한 게 뭐 직무유기의 현행범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발언 자체가 협박죄의 현행범인 겁니다. 이재명 대표 전과 많잖아요. 전과 많고 자기 말 안 듣는 민주당 의원들 7명 날린 거 아닙니까? 평소에 그런 행태를 보인 사람이 몸조심해라 협박죄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12년째 고발 들어갈 겁니다. 이재명 대표 또 이제 재판 하나 더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부분은 법률적인 판단이 일단 선행돼야 될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대한민국 좀 최대 검토할 사항이-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가 대통령 권한 대행한테 몸조심하라. 참 인격도 문제지만 그 법적으로도 협박죄가 되는 겁니다.
그 조직폭력배의 밤길 조심하라 판례 꼭 참조하세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차관님 홈플러스 사태 네. 알고 계시죠? 아, 네, 네. 그거 지금 불안전 판매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사기 판매 같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좀 더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 피해자들이 좀 있는 사항이라 신중하게 좀 접근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 출국 금지했습니까? 김병수 기본적으로 출국 금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그 수사 신속하게 사항이라서. 대응하셔야 되고 네. 또 대규모의 피해자들 네, 수사팀에서 염두에 둘 사항입니다.